저는 음악대학교에서 교직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는 피아노과고요. 시험은 경기를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총 공부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2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점수는 1차랑 2차 합산해서 5점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합격 당시 소감이라 하면 물론 되게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도 딱 들었던 감정이 이제 끝났다. 그만해도 된다. 요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여기 학원에서 한 30초 떨어진 곳에서 바로 노량진에 살았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떨어지든 붙든 간에 모르겠고 일단 면접 끝나고 그냥 집에 간다. 이러고 짐 다 싸들고 면접 끝나자마자 집에 내려왔어요. 근데 막상 내려가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혼자 공부해야 되는데 할 수 있으려나? 열심히 1년이나 더 해야 된다고 이거를? 이런 고민과 불안함에 휩싸여 있었어요. 합격 직전까지. 근데 합격 딱 이제 공부 그만해도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어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한번 선택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1년 동안 쭉 듣게 되니까 강의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샘플들, 여러 선생님들을 들어봤는데 그냥 이미정 교수님 강의 딱 키는 순간 뭐야 이때까지 샘플 강의 괜히 들었네 약간 이랬었어요. 왜냐면 일단 강의력이 너무 어마무시했고 교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뭔가 단단함 같은 게 있어서 저는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약간 사족이긴 한데 제 꿈이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여가지고 교수님이 너무 좋아서 선택을 했어요. 교수님 강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이론을 설명해 주실 때 그냥 막 너무 어렵게 줄글로 이렇게 쭉쭉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핵심을 딱 두고 이거를 명료하게 주변에 살을 붙여가면서 핵심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굳이 강의 내용을 제가 따로따로 구조화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머리에 남게 되는 그런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강의 끝나시고 나면 매주 과제를 내주시는데 이 과제도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제가 그냥 단순히 암기한 거를 한번 인출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배운 이론을 되게 다각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걸 한층 더 응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내주셨어요. 근데 임용 시험 딱 실제로 치러 들어가면 다 그런 문제들만 나옵니다. 뭐 너가 외웠니? 이거 알고 있니? 보다는 이걸 활용해서 이 문제를 너가 풀 수 있니? 이런 문제를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황하지 않고 맨날 뭐 풀던 문제니까 이러고 풀고 나왔습니다. 제가 임용고시 생활 중에 선택했던 것들 중에 제일 잘한 게 교수님 강의를 고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합격에 한 발자국 다가섰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 강의를 선택한 영상 보시는 분들은 1년 동안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교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한 거는 정말 특이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서 뭐 합격자 수기 우왕 이런 거 설명하기가 조금 약간 민망하기도 한데 오히려 특별한 거를 꼽자면 서브노트가 일단 없었어요. 저는 정리 같은 거를 굉장히 못합니다. 제 책상도 굉장히 더러워요. 두 번째는 개론서를 하나도 못 읽었어요. 안 읽은 게 아니라 못 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냥 교수님 커리큘럼을 정말 충실히 따라가는 게 제 학습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시기별로 제가 공부했던 거를 나열해보자면 가장 처음 시기인 1, 2월 달에는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서양 음악사랑 국악 요거는 그냥 음악 최대한 많이 듣고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뭐 왕의 춤 같은 영화들 많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이런 느낌의 시대였구나 뭐 이런 노래구나 이런 걸 많이 듣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열심히 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과정 외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화성학 같은 경우는 연주자를 위한 그 조성음악 분석
그거를 1, 2권에 있는 문제를 그때 다 풀었었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작년에 주신 문제를 저는 재수생이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도 풀고 아마 그때 화성학이 다 완성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2월달 끝날 때는 화성학을 끝냈었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해할 거 없이 딱히 뭐 아무것도 모르는 1, 2월달에 열심히 노래를 붙여서 외웠었습니다. 작년에 그냥 줄글로 교육과정 외웠는데 한 2달 지나니까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붙여서 외우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3월이랑 6월달 같은 경우도 딱 2가지 저만의 철칙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는 강의를 절대 밀리지 말 것. 두 번째는 그 주에 배운 거 복습은 무조건 그 주에 다 끝낸다, 다 외운다. 요것만 지키고 3달인가요? 4달인가요? 그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직강을 왔었는데 직강 오시면 스터디를 교수님께서 조직을 해주실 거예요. 그 스터디를 활용을 되게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그날 수업 배운 거를 수업 끝나자마자 이제 다시 다 이야기를 하고 뭐 인출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4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스터디를 다 재수생 이상이어서 그냥 한 10분 정도 특정 파트를 보고 그날 배웠던 거 보고 인출하고 또 넘어가고 인출하고 이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덧붙여서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 어떤 거 설명하셨어 이런 이야기도 해가면서 3, 6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7월달이랑 9월달 이제 하반기가 되었죠. 하반기는 회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또 문제를 최대한 다양하게 풀어보고자 했었습니다. 회독 같은 경우는 이전에 계속하던 스터디원들이랑 인출 범위를 진도랑은 상관없이 정해서 그냥 저희끼리 계속 수업 끝나고 인출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3달치 계획을 근데 미리 세워놨었어요. 7, 8, 9월 동안 어떤 인출을 하게 될 건지. 왜냐면 안 정해놓으면 계속 밀려요. 뭐든 공부든 인출이든 밀려서 그걸 미리 세워놓고 했었습니다. 문제는 교수님께서 문제풀이도 주시고 단답이랑 인출하면서 심화 내용도 덧붙일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도 주시고 모의고사를 이때부터 시작하게 돼요. 7월부터 이렇게 2가지 문제를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풀어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풀이 문제 같은 경우는 회독할 때도 많이 유용하게 썼는데 전공교재랑 동일한 순서대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방금 외웠던 이론을 새롭게 문제로 만나볼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10월과 11월이 오죠. 발등에 정말 불이 떨어지다 못해 발이 타고 있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해서 이때 뭐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이상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회독은 계속하고 있었고 이때는 맞춘 거보다 오답에 정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오답. 왜냐면 사실 10월쯤 되면 외울 이론 다 외우고 어느 정도 풀 만큼 풀어본 상태인데 왜 아직도 난 틀리지? 오답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노트를 좀 조그맣게 따로 만들어서 왜 틀렸는지 매번 틀릴 때마다 적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딱 3가지더라고요. 그냥 정말 똑바로 안 읽어서 문제를 똑바로 안 읽고 파악을 못해서 틀리거나 두 번째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생각보다 A형 12번, 11번 요때 문제쯤 되면 이제 점점 정신이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지더라고요. 3번째, 이게 제일 안타까운 오답이었는데 실컷 문제지에 다 풀어놓고 답안으로 옮기면서 답을 다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점수가 하나둘씩 많이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실수를 실제 시험장에서 하지 않도록 이 기간에는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실기 같은 경우는 저는 모두 다 임용닷컴 실기학원에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워낙 막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거를 싫어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임용닷컴 그 교수님들 레슨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성악 그리고 민요, 피아노 제가 피아노 전공인데도 피아노를 받았습니다. 단소도 잠깐 하기도 했었고요. 여튼 다 배웠는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학부 4학년 때 저는 거의 레슨을 다 들은 상태였습니다. 4학년 때 학교가 그렇게 많이 안 멀어서 맨날 실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들었었어요. 근데 1년 차 때는 성악을 워낙 진짜 너무 못해서
성악 레슨만 꾸준히 기아 선생님께 받았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최대한 빨리 실기 준비를 했던 건데요. 이미 다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임용 공부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연습 많이 안 하고 일주일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만 실기에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 될수록 체력도 멘탈도 점점 뚝뚝 떨어지니까 상반기 때 다들 미리 해두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수업 시련이 아주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왜냐면 저는 사범대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기간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라고는 그냥 학생 때 반장? 뭐 이런 거밖에 없어서 수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이미정 교수님과 김남주 교수님이 2차 수업 시련 강의를 또 해주세요. 11월 딱 시험 끝나고 나면 그때 해주시는데 이제 그거를 다 들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때 좀 감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랑 발문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가기창감이라고 그러죠. 이 네 파트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머리로 아는 것과 제가 하는 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막상 이제 얘 나 다 배웠어, 나는 이제 바로 선생님이야 하고 딱 펜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막상 하려고 보니까 큰일 났다 또 이러면서 하루에 딱 4시간만 스터디룸을 잡았습니다. 혼자서. 첫 번째 시간 동안은 일단 구상을 했어요. 경기도는 구상 시간이 25분이죠. 근데 저는 25분 만에 절대 못했었습니다. 1시간 내내 구상을 하고 둘째 시간 때는 구상한 거를 직접 실현을 해봤어요. 실현은 원래 15분 하는데 왜 너는 1시간이나 했니? 라고 다들 의문이 있으시겠지만 왜 그랬냐면 일단 못해서 하다 계속 끊겼고 임용 공부 1차 끝낸 지가 얼마 안 돼서 너무 깊은 내용까지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1시간이나 실현만 쭉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해놓은 판서를 다 쭉 보고 방금 했던 거를 복기하면서 스스로 쳐낼 내용은 다 쳐내고 아 이건 좀 너무 과했다 이런 거 다 쳐내고 아 이 부분은 어떻게 더 좋게 낫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서 수업 틀을 다시 짰어요. 이거 계속 한 문제로 3시간 동안 끌고 간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새로 짠 수업을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해봤어요. 물론 좀 다르다 이건 아니다 싶은 건 고쳐가면서 이렇게 총 4시간 동안 하루 맨날 했습니다. 요거를 한 10일 정도 하니까 구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굉장히 빨리빨리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는 그냥 뭐 맨날 하던 거니까 우왕 이러고 되게 재밌게 하고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 혼자서만 근데 수업 실현을 준비했던 건 아니고 스터디도 했었어요. 특히 2차는 스터디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왜냐면 스터디하면서 다른 사람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물론 장점이죠. 근데 2번째로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저는 정말 좋았어요. 실제로 스터디하는 시간에 어떤 선생님께서 세계 민요로 수업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약간 여행을 컨셉으로 뭐 어느 나라 갔다 뭐 어느 나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진짜 시험장 가니까 뜬금없이 중국 민요가 나온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근데 도입부 보니까 약간 사전에 어떤 학습을 했는지 이런 거 보니까 아 그럼 나도 여행 한번 써볼까? 해서 조금 신박하게 여행을 컨셉으로 잡아서 잘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입부를 자신있게 딱 하고 나니까 뒤에는 뭐 물론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해서 헤매긴 했어도 그래도 재밌게 잘 마치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덧붙이자면 전략적으로 옷을 입었던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물론 정장이지만 너무 딱 틀에 박히지 않아도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옷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서 제가 보다시피 약간 목소리도 조금 낮은 편이고 차분하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많이 받은 상태였어요. 아니 내가 원래 이렇게 목소리를 타고났는데 성대를 갈아 끼울 순 없잖아요. 대신에 옷을 갈아 끼웠습니다. 보통 정장 생각하면 그 안에 흰색 와이셔츠 입고 밖에 까만색 그런 거를 입는데 저는 반대로 했어요. 안에 까만색을 해서 일반적이게 보인 다음에 밖에는 흰색을 입었습니다. 반대로 자켓을 흰색 입어서 좀 사람이 밝아 보이고 화사해 보이는 효과를 내고자
그런 옷도 전략적으로 입었던 것 같아요. 공부했던 팁을 말씀드리자면 앞서서도 말씀했지만 저는 뭐 서브노트도 없었고 이래서 크게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굳이 뭐 했나 생각해보니까 말하려고 딱 하나 찾아오기는 했어요. 뭐냐면 목차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목차. 교수님 이제 전공 교재를 보면 목차가 다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세부 목차까지 이제 하나하나 다 달아가지고 제가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목차 자체를 보면서 그냥 흐름을 전체적으로 외우도록 노력을 했었고, 다 흐름 외운 다음에는 이제 그 옆에다가 간단하게 키워드로 적었어요. 예를 들면 르네상스 막 뭐 이런 거다. 그럼 뭐 비안시코, 그다음 뭐 밑에 뭐 빌라넬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딱딱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회독도 하기도 했고 또 계율 보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인출까지 했었어요. 목차를 기반으로. 요게 시험장에서도 진짜 유용하게 쓰였었는데, 시험장 가면은 그때 와서 새로 읽는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전 범위를 다 훑어야 되겠다 30분 만에 약간 요런 강박이 있어서 30분 동안 그냥 그 목차랑 키워드만 보면서 머릿속에서 다 돌렸던 것 같아요. 전 범위를 음교론, 뭐 국악, 서양까지. 그때 빠르게 회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목차가 쓰였습니다. 제가 엄청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서 감히 전하는 말 이러는 건 아니지만 성실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강점이기도 했고, 성실한 게 왜 중요하냐면 3월 달에 특히 강의가 정말 너무 빨리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밀렸다 이러면 좀 이따 들어야지, 다음 주에 들어야지, 이런 게 절대 용납이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의를 밀리지 않게 잘 들을 수 있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또 매주 해야 될 과제나 일이나 외워야 될 게 막 너무 쏟아지기 때문에 적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을 기본적으로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강을 계속 나갔었는데, 직강 때 솔직히 사람이 점심 먹고 나면 조금 졸 수도 있고 잠깐 뭐 좋아하는 친구 연락 오면 카톡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잠깐 졸고 잠깐 핸드폰 하는 시간에 교수님은 계속해서 중요한, 굉장히 소중한 이론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잠깐이라도 놓친 게 시험에 실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직강 가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지나간 수업은 들을 수 없으니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감히 제가 조언을 해봅니다. 물론 정말 힘든 수험 기간이기는 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저한테도 그랬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좋은 사람을 인생에서 가장 많이 만났던 시기이기도 하고, 제가 많이 성장했던 시기가 바로 이 임용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도 그랬듯이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도 그런 행복한 시간과 기회로 이 시간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미종 교수님께 팬심으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